우선은 하늘정원 치과 원장님이시고요. 서울대 치의학 박사, 고강의과 전문의 이승열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승열 원장님 마이크를 드리면 또 많은 말씀하실 것 같고요. 저는 수원시치과의사의 부회장이고요. 고강의과 전공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민동기라고 합니다. 아까 잠깐 짧게 얘기했지만 카메라가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요약을 하자면요. 따분한 강의, 따분한 이런 쪽보다는 저는 이제 실제로 임상을 하는 거를 꼭 제가 체험판처럼 그렇게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수많은 환자분들이 촬영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스프린트까지 가고 실제로 그분이 입을 막 벌리셔서 치과 치료까지 다 되고 있는 과정을 지금 추적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1인칭을 선택한 시점은 아무리 제가 어떻게 저를 누가 찍어주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 여기서도 본 것처럼 이렇게 그냥 소형 카메라 액션캠을 달고 환자분 찍고, 그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모자이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모자이크 작업이 여기 노력의 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환자분 한 분을 추적 영상을 찍고요. 5주, 6주 정도 지금 촬영이 되어 있고, 지금 한 2주 정도 오늘 공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링크도 제가 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모자이크 된 것만 돼 있고 비공개고 링크 있으신 분들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다 공개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환자분이 오실 때부터 거기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채널 보기 보면은 구독자 1,300, 1,000명은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취미생활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요 재생 목록은 저만 보입니다. 선생님들은 안 보이세요. 그래서 일부 공개로 돼 있고, 여기 보면 일반 진료 모임, TMJ, 임플란트 수술 이런 게 있긴 한데 좀 나중에 또 다양하게 적용을 시켜볼까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거 저한테 연락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잠깐 볼게요. 이게 초진 기부장의 검사 설명, 그다음에 그날 군사신장 요법해서 락을 풀어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리치료 받고 이게 재진, 이게 첫째 주죠. 일주일 뒤에 오셔서 메모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영상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제 2주차 세 번째 오셨을 때, 그다음에 네 번째 오셨을 때,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돼 있지만 우선은 스플린트와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안 벌어진다고요. 엄청 쑥스럽습니다. 잠깐만요. 왼쪽이 주로 그래요. 제 치부를 드러낼 수도 있는 쑥스러운 영상이라서 조금 너그러워. 이게 살짝 이게 되게 죄송합니다. 이게 너 그래 해봐라 이거보다는 조금 저 아량으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쑥스러워서 이렇게 마음 먹기까지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의 그 진료 영상을 공개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네. 소리. 놀랍게 27세 남자분이시고요. 네. 잘생겼어요. 네. 근데 모자이크 처리해갖고 이게 잘 안 나와야 될 텐데 그리고 제가 능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건 양해를 해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전에도 이런 좀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입이 잘 벌어졌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놀랬구나. 이거 저기 자동 자막이라서 음악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거 없고요. 자 봅시다. 이가리를 해요? 이가리가 본인이 알아요? 자동 자막입니다. 유튜브 자동 자막. 아 그래요? 본인도 모르게 입을 좀 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 그렇구나. 자가 설문지 딱딱한 거 이거 보시면서 거는?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 그렇게 아프고 오른쪽으로 주로 잘 때는 오른쪽으로 주로 바로 똑바로 자는 편이에요? 그래. 턱을 개요? 컴퓨터 쪽이 계속 봐야 턱관절 되는구나. 환자분들은 직업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좀 좋을 거예요. 추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게요. 뭐 이거야 뭐 다른 사람들 다 똑같고. 저 설문지는 옛날 거라서 자세 관련돼서 너무 자세히 나와서 좀 없앴어요. 그래서 그래요. 주로 왼쪽으로 식사를 하고 입이 안 벌어지고 통증도 있고 삼죠. 화장실 가는 것도 한다고 했고. 주로 식사는 어느 쪽으로? 왼쪽이죠. 지금 일부에서는 자료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게 차팅하는 깨는 거. 게 턱관절에 좋지 않은 것들을 나열한 거잖아요. 여기 많이 해당되면 많이 없으면은 더 나빠지지 않아요. 밑 빠진 쪽에 물 붓기가 되지 말라고 그 환자분이 이게 지금 안 좋은 거구나. 어떻게 하면 뭐 이갈이 잘 때 뭐 안 잘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이갈이 하지 않도록 턱관절 환자분들 장치를 끼거든요. 그게 이갈이도 안 하고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공간 자체를 쉽게 얘기해서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로드를 가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라서 자, 몇 가지 검사하고 제가 설명 다 드릴 겁니다. 기대해 보세요. 네, 뭐 차트를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 첫 번째 장 뒤로 넘기시면은 차트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 스타일이라서 각자 자기만의 그 진료 스타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혹시나 이런 또 일이 이런 강의가 이루어지고 다른 분들이 저는 세미나라고 좀 생각이 안 되고 같이 연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틀리네, 다르네 이런 표현보다는 다채롭네라는 표현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타일이구나, 당신 스타일이고 내 스타일이 있구나 라는 그런 오픈된 마인드로 좀 보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잠깐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아까 까먹고 안 했어요. 자, 설문을 좀 해볼게요.
턱관절 우선 개원 10년 아래다. 개원하신 지 10년 아래다. 선생님? 몇 년 됐? 2010년도 아니에요? 계산하게 만드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10년 이상이신가요? 그렇죠? 20년은 제가 카운트 안 합니다. 그리고 턱관절 환자를 한 번도 안 봤다. 와도 나 안 본다. 아이 보기 싫어. 그러시면 네. 한 번도 안 봤다. 아니면 저 간혹 본다. 간혹 본다. 간혹 본다. 난 절대 안 보고 리퍼하겠다. 없죠. 그렇죠? 액티브하게 본다. 여기서 액티브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하루에 한 5명 정도 TMJ를 본다. 저는 보거든요. 더 많이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스플린트 저는 한 100, 200, 그 100여 개, 200, 그 정도 더 하면서 지금까지 10년간 노하우를 쌓아온 거를 그냥 다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저희 예상이랑 좀 다르죠? 새내기들이랑 같이 이렇게 막 성장하는 그런 거 하려고 했더니 더 성장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세로로 어느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세워서 2개, 3개는 안 되네. 2개도 다 안 들어가네. 원래 보통이 3개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봅시다. 자, 이 상태로 이해해보세요. 어금니로 이 입술을 이렇게 해서 치아를 제가 봐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해보세요. 좀 더. 걸렸어요? 얘는 나오는데 여기를 걸려있네. 잡고 있죠. 왼쪽이라고 그랬죠. 다시 천천히 처음엔 여기가 살짝은 나오는데 저 오프닝 패스는 저는 차트를 거꾸로 하고 그냥 그리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편하게 네. 똑바로 도저히 안 되겠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면 28. 쇠자로 재고 있습니다. 자, 최대한 아파도 돼요. 턱 빠져도 제가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아이고, 들어가네. 38. 지금 아픈 데 CMO랑 있으면 오른손 왼손 MMO를 이렇게 측정한 겁니다. 뒀다가 아픈 데 있으면 이렇게 손 이렇게 올려요. 자, 1번. 괜찮아요? 여긴 어때? 오른손 왼손으로만. 괜찮아요? 괜찮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전 차트에는 이거 촉진하는 거가 여기는 괜찮아요. 2번까지인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순간 그냥 괜찮아요. 습관적으로 1번, 2번, 3번, 여기 4번, 5번 이게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집어야 될 그런 근육들의 순서도 그 차트도 제가 다음에 자료 드릴게요. 그런 게 머릿속에 있으면 양쪽을 다 누르는 게 몇 군데만 딱 하면은 바로 나와요. 거기 들어가요. 여기 괜찮아요? 그렇죠? 자, 여기는 여기까지 이제 자, 괜찮아요? 테리고이드 머슬까지. 여기 처음에 여기 거기다 양쪽 다 그래요? 양쪽 다 빨간색으로. 이게 약간 나중에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이가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양측 오른쪽 왼쪽 다 적어주시는데 왼쪽이 더 왼쪽에 집중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낭염에다가 한쪽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고 나머지는 저작권은 괜찮고. 소리 나는지 볼게요. 예전에 소리 난 적 있었어요? 여기서. 자,
이하고 천천히 다물고 저는 요거를 오른쪽도 소리가 나게 손가락으로 하는데 막고 듣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건 이제 많이 해보시면은 다물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좀 쌓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 다 단순 소리가 안 나진 않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딱딱 이건 아니고 꾸덕꾸덕꾸덕꾸덕 막 이런 소리가 나죠? 왼쪽으로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살짝 해보세요. 그럼 종말감 측정하고 있습니다. 차트에 보면은 개구시 종말감이라고 적혀있죠. 그다음에 이제 부하 검사. 물어보세요. 이따가 이승용 원장님이 설명 다 해주실 건데요. 저는 없죠? 이렇게 하고 있다. 원래는 서랍자를 딱딱한 거를 주로 알아봐 하는데 물어보세요. 그 가까운 있는 거 편의성을 좀 나름대로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아픈 데 있어요? 없어요? 이해해보세요. 클래스 1. 이 벌렸다 다물었다 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거 좀 찍고 그러고 다시 올게요. 네, 여기서 할게요. 자, 여기까지고요. 우선은 일부 제가 영상 보여드렸고요. 지금 남은 거는 15분 정도 남았네요. 네, 이승용 원장님 모십니다. 들리시죠? 마이크 안 써도 되겠죠? 작은 공간. 근데 네, 원장님은 좀 목소리가 좀 아니요. 그래. 이제 그 최신의 그 기법으로 이제 보셨으니까 이제 아주 올드한 기법으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판서를 할 거고요. 제가 2000년에 이제 학위를 받고 2019년까지 한 20년 가까이 학생들한테 강의했었거든요. 강의 내용이 뭐냐면 TMJ 차팅이었어요. 제가. 차팅을 할 때 언내스는 손돌 때 제가 이제 강의를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보통 한 2시간 정도 코스를 이제 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 차트를 가지고 이제 쭉 검사를 내용들도 얘기해주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진단을 해나가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TMJ 한다든지 어떤 의미, 어떤 갖는지를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쭉 한번 설명해드리면 아마 처음에 하실 때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임 원장님이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다고 안 된다고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는데 저는 좀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신 비디오에서 이제 차트, 이제 TMJ 차트가 있어야 됩니다. TMJ를 갖다가 저희 환자를 보시고 나서 청구를 하려면은 TMJ 차트가 있어야 돼요. 폼의 형식은 없습니다. 형식은 없고 단지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악 운동 검사, 그 다음에 근육 검사, 그 다음에 치아 검사. 이 세 가지 항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정말 싫으시면 개구리야. 그 다음에 근육 한번 눌러봅니다. 그 다음에 치아 크레스 완 이것만 적으셔도 돼요. 사실. 그런데 제 차트를 보시면 나름대로 그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필요한 것들만 저희 학교 차트에서 이렇게 빼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 여러 가지 차트가 뭐 이제 우리 김무선 선생님들 후배인데 김무선이 지금 차트 있고 여러 차트가 있는데 그 차트하고 제 차트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다른 차트랑 차이는 저는 거의 4분의 1 정도가 빈칸입니다. 앞에 제일 보시면 제 차트 이거 프린트 있습니다. 프린트 뒤에 제일 마지막 차트가 있더라고요. 원장님이 파일로 안 주시고 사진으로 주셨어요. 주시면은 위에 거의 차트가 2페이지짜리인데 그 중에 반 정도, 25% 저는 빈칸으로 놔뒀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환자에게 듣기 위해서 제가 기록하기 위해서. 물론 민원장님처럼 하나하나 딱딱딱 집어넣고 물어보고 찾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환자가 하는 얘기 그대로 듣고 얘기 그대로 적어놓고 그 다음 환자한테 그대로 물어봐요. 환자 와서 여기 씹을 때 왼쪽이 아파서 입이 안 벌어져라고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저는 환자 두 번째 왔을 때 뭐라고 왼쪽이 안 벌어지고 벌어집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환자의 그 워딩을 그대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차트를 제일 먼저 이제 환자를 볼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커프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 아니고 뭐 의사는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치컴플레인을 체크하는데 TMJ한테 치컴플레인 그러면은 딱 세 가지입니다. 입이 안 벌어져요. 아파요. 소리 나요. 되게 이거 세 가지입니다. 그거 외에 뭐 복잡해지면 이제 안 보시면 돼요. 그거 외에 복잡하게 환자가 설명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그거 안 보시는 게 나아요. 보기 시작하면 이제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TMJ 환자를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전체 TMJ가 10명이라 그러면은 모든 종류의 TMJ가 10명이라 그러면은 6명에서 많으면 7명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3명 정도 포기하죠. 봐도 재미도 없고 돈도 안 되고 힘만 들고 머리만 아프고 뭔지도 모르겠고 저도 10명이면은 9명까지만 봅니다. 한 명은 절대 안 봐요. 딱 봐서 이 환자 이거 아니다 싶으면 저도 이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저희 선배님한테 보냅니다. 그거 저한테 맨날 그러죠. 환자 오지 말라. 네가 보내면 안 나옵니다. 힘나는 환자만 보내요. 저는. 그건 아니까 제가. 근데 그런 정도로 복잡합니다. TMJ 굉장히 복잡하고요. 앞에 7명, 6명은 쉬운 환자들이에요. 이게 딱 들어보면 이 환자가 뭔지 알겠고 뭐 하면 되겠고 그리고 되게 6개월 안에 다 났습니다. 길어져 봐야 1년이에요. DJD 있는 경우에 아주 1년 반 정도까지 하죠. 이 정도가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뒤에 한 서너 명 환자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겠고 이 환자가 계속 오기는 오는데 뭐 해줄 것도 없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환자 2명 예를 들게요. 어떤 환자가 저한테 그럽니다. 선생님 저 한 달 전부터 소리 났는데요. 오징어보다 소리 났거든요. 근데 지금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아프진 않은데 입을 되게 안 벌리고 좀 할 수가 없어요. 딱 얘기를 합니다. 이 환자가 하나 있고요. 또 한 환자는 와서 그럽니다. 내가 반년 전부터 그냥 이제 반이 아픈데 뭐 내 턱이 아팠다가 이 목이 아팠다가 뭐 어깨다 머리도 아파 죽겠다는데 어느 환자 보시겠어요? 첫 번째. 이 환자 말이에요. 이 환자가 6, 7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일단 환자의 컴플레인이 여기를 넘어가면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컨트롤하기도 힘들고 약도 많이 써야 되고 약 써도 잘 안 낫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여기서 딱 끝나요. 저작계에 관련돼서 어떤 증상이 나타난 환자만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쉽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환자 뭐겠어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환자. 여기가 소리 났었고 아팠고 지금은 입에 안 벌어지고 아마 낙행일 겁니다. 거의 옛날에 갑자기 오징어 먹다가 뭐 디스크 빠졌고 그 다음에 소리 나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그냥 딱 걸려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맞을 거예요. 근데 확인은 해야 되지만 되게 맞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머슬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슬로 들어가고 신경계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골치 아픕니다. 파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환자 이렇게 TMJ 책이나 이거 좀 딱 보시고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환자 얘기를 딱 한 10분쯤 들었는데 이 환자가 뭐겠구나 라고 감이 오시면 보시면 돼요. 그런데 10분을 들어도 이해가 지금 뭔지 이러시면 안 보시면 않습니다. 그 TMJ 환자도 보셔봐서 아시겠지만 보시면 되게 보시다 안 보세요. 진짜. 몇 명 시도하다 안 보시거든요. 되게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어려운 환자들 잘못 만나면 안 보세요. 뭐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아닌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안 보시거든요. 이거 하나. 또 하나 실제로 돈이 안 됩니다. TMJ 환자 보시겠지만 돈 별로 안 돼요. 그 환자가 들어와가지고. 저도 환자 보지만 그건 제가 정말로 제 전공이고 제가 수원에서 여기 와서 개업을 하면서 선생님들 조금이라도 좀 카바를 해드리려고 제가 보는 거지 제 수입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TMJ 환자 한 명 보는데 제가 초진에 와서 검사하고 제가 나름대로 설명하고 다 보내 30분이 걸리거든요. 저 임플란트 2개 심어줬어요. 30분이. 그 게임이 안 돼. 그러고서 이제 얼마 받냐면 10,000원 받는데 임플란트 2개 심는 게 얼마입니까? 게임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오는 환자들을 케어를 좀 하고 또 그 환자들이 다른 치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저한테 보내시면 저는 다른 치료 절대 안 합니다. 환자하고 싸운 적도 있어요. 그 병원 치료하려니까 니네 짰지 그러는 거예요. 너 돈 받고 지금 그 병원 돈 받고 나 지금 여기 안 해주는 거지 막 이런 거 싸운 적도 있어요. 안 합니다. 그건 제 환자만 제가 하는 거지 안 하고요. 그런 것도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 보내신 건데 그거 제가 다른 치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TMJ 차팅을 이제 하시면 제일 먼저 이제 CC를 적으실 거 아닙니까? CC를 딱 적게 되는데 CC는 보통 한 2-3가지 정리하시는 게 딱 좋아요. 환자가 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중에 퍼스트가 뭐냐? 너 제일 불편한 게 뭐냐? 입이 안 벌어진 거냐? 아프냐? 소리가 나는 거냐? 셋 중에 뭐냐? 제일 불편해.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너 그럼 아픈 건 알겠는데 그럼 소리도 나냐? 그것도 불편하냐? 입은 벌어지냐? 되게 이 정도 벌어서 2-3가지 많아야 한 4가지 정도 정리해서 딱 정리해 놓으시면 낫습니다.
그리고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시 복잡해지는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딱 여기서 끝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시고 대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자의 워딩을 그대로 저는 적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면 환자한테 뭐 워딩대로 물어봐요. 오른쪽이 아파서 입이 안 벌어도 괜찮으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CC를 가지고 할 때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간입니다. 이 환자가 얼마 동안 일했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6개월, 1년 넘어갔다 복잡한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관절에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짧으면 1, 2주고 길어야 한 달 잘 안 넘습니다. 되게 어큐트하게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6개월이 넘어가고 1년이 넘어가면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턱관절 장애를 말하는 통칭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그 근골격계 장애라는 표현을 씁니다. 머스큘로스켈레탈 디지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근육과 골격은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쪽 다리를 절 경우에 이 사람이 다리가 한쪽에 문제가 있어서 절지만 이 사람 허리나 엉덩이 쪽에 요통이 있거든요. 이건 근육 문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자가 관절이 캡슐라이티스 같은 뭐가 있든 간에 관절로 시작이 됐지만 6개월 뭐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 근육의 문제가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 이게 이 사람이 뭘로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어떻게 돼야 될지 방향을 못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6개월 안쪽에 증상이 주증상이 나타난 게 짧을수록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업 프레임을 체크하시고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아까 위원장부터 이제 3가지라고 했잖아요. 하악 운동 검사, 그 다음에 근육 검사, 그 다음에 치아 검사 3가지인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개구량을 잽니다. 개구량을 재는데 개구량은 꼭 2가지를 재세요. 아까 위원장 하셨는데 MMO하고 CMO 재시면 됩니다. MMO는 컴포터블 마우스 오프닝이고 CMO는 맥션 마우스 오프닝. 이거 다른 과에 다른 학교는 안 쓰고 저희 학교만 쓰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유용한 자료거든요. CMO는 환자한테 당신 별로 불편하지 않은 만큼 벌려보세요. 아프지 않은 만큼, 그냥 벌릴 수 있는 만큼, 편안한 만큼 벌려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CMO를 재고 그 다음에 MMO를 잽니다. MMO는 아프고 불편해서 좋으니까 너 할 만큼 해봐라. 억지로 난 벌려봐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억지로 입을 벌리겠죠. CMO, MMO를 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엔드필이라는 걸 잽니다. 엔드필은 왜 재는 거냐 하면 MMO가 보통의 경우에 환자들이 이제 제일 흔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CMO를 벌리라고 그러면 35mm쯤 걸립니다. 한국 사람들 보통. 그리고 MMO 벌리라고 그러면 45mm쯤 걸립니다. 이게 보통 한국 사람 평균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로테이션과 트랜스레이션의 보통 한계예요. 그러니까 콘다일이 이렇게 돌 때 트랜스레이션, 로테이션, 트랜스레이션 없어. 그래서 30에서 35mm 사이고 트랜스레이션가 돼서 완전히 예민해서 넘어나오면 보통 한 40에서 45mm 벌어집니다. 젊은 애들 50mm까지도 벌어져요. 넘어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요거 재는 거 중요하지만 입을 벌릴 때 여기를 만져봐서 트랜스레이션 얼마큼 되는지 로테이션 이게 20, 35mm 돼도 트랜스레이션 다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는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MMO를 잴 때는 트랜스레이션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양보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떤 환자가 왔는데 뭐 또 CMO는 30한 2mm인데 MMO는 30한 6mm밖에 못 벌려요. 벌리라도 안 벌려요. 자 그러면 이 환자가 그럼 이게 정말로 딱 락킹이 돼가지고 안 벌어지는 건지 아니면 얘가 아파서 안 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환자가 입을 안 벌리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하나, 락킹이 딱 디스크가 뼈가 아까 보셨잖아요. 앞으로 나가지 못해가지고 딱 걸리는 경우. 그럼 보통 한 35mm 내외에서 안 벌어져요. 그래서 아까 투핑거 테스트 하시는데 투핑거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손으로 만져보시고요. 손가락 2개 정도만 들어간 게 보였다면 돼요. 그랬을 때 콘다일의 움직임하고 3개를 벌려요. 확연히 달라져요. 콘다일의 움직임. 3개가 되면 탁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튀풍겨라는 게 요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3핑거 얘가 못 벌리면은 이게 못 벌리는 게 문제는 뭐냐면 입을 안 벌리는 이유가 딱 걸려서 안 벌리는 거예요. 트랜스레이션이 안 돼서 안 벌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파서 안 벌리는 거예요. 벌릴 수는 있는데 벌리면 아프니까 얘가 안 벌리는 거예요. 안 돼요. 이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이제 엔드필. 얘가 아파서 안 벌리는 앤지 진짜 딱 걸리는 앤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엔드필을 또 어떻게 되냐면은 환자를 마주보고 있으면 이렇게, 전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래쪽에 이 상태에서 환자한테 자 지금 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벌립니다. 얘가 아프면 딱 힘줘버리면 이거 못 벌립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하고 확 제껴야 돼요. 그럼 2가지로 많이 났어요. 이게 봅시다 하고 이렇게 까딱까딱 확 제끼면 환자가
감각 입에 안 벌어진 데가 있고 확 제끼면 하고 벌어진 데가 있어요. 그럼 확 벌어지는 걸 소프트하다고 얘기합니다. 엔드피. 그 다음에 딱 걸리는 걸 하드하다고 얘기해요. 그럼 하드하면 디스크가 찡겼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얘는 위다운 리덕션이겠다 생각하는 거고, 소프트하면 얘는 디스크 문제는 아니구나, 아파서 안 벌리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그리고 정상인 경우는 레질리언트하다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벌리면 까딱까딱 놀아요. 한 1mm 까딱까딱. 그건 이제 인대를 자기가 벌리는 한계하고 내가 억지로 벌리면 인대가 조금 더 늘어나잖아요. 그게 까딱까딱 노는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엔드비 레질리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요 개구량을 재고 MMO가 자기의 트랜스이 되지 않을 때 이게 트랜스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게 엔드피라고 하죠. 하다, 소프트하다. 그걸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벌리는 환자, 35인데 45가 벌어지는 환자. 근데 아파. 이 환자 뭐겠습니까? 캡슐라이티스. 이게 아파서 안 벌리는 거예요. 관절이 아플 수 있는 이유는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캡슐이 아픈 겁니다. DJD 안 아픕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 다 찢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락킹일 경우에 앞으로 찡겼을 때 억지로 벌리면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되게 안 아파요. 아픈 거는 싸고 있는 인대 쪽에서 그 감각 수용기에서 통증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되게 발목 뼈 보시면 아시잖아요. 발목 삐면은 이렇게 까딱까딱하면 안 아픕니다. 이상 적게 아프거든요. 인대가 늘어나는 포인트가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35mm가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로테이션만 까딱거릴 때는 안 아파요. 인대가 많이 자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게 트랜스레이션이 되면서 인대를 확 당겨야 그때부터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엔드필이 하드하다 그러면 얘는 락힐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엔드필이 하드하지 않다 그럼 확 제껴진다, 소프트하다 그러면 얘는 이건 뭐예요? 이건데 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제가 두 번째 보는 게 뭘 보냐면 패스를 보는 거예요. 아이테가 붙여버리기 차근데요. 그러면 보통의 환자들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물어지겠죠? 없습니다. 선생님들 집에서 선생님 벌려보세요. 아무리 똑바로 벌려도 저도 보시면 끝에 틀어집니다. 나름대로 연습을 해요. 이게 양쪽이 동시에 그대로 나왔다 그대로 들어가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선가는 틀어집니다. 보통은 이렇게 두 번 틀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틀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틀어집니다. 오른쪽으로 이게 벌어지는데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 벌어지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잘 만져보시면 이쪽이 늦게 나와요. 늦게 나오거나 소리가 분명히 날 겁니다. 거의. 그건 뭐냐면 디스크가 이쪽만 빠져있고 이쪽이 안 빠져있으면 나오는데 얘는 나오고 얘는 걸리니까 턱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딱 디스크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래서 보통 이런 패스를 보이고 이 순간에 되게 소리가 나겠죠. 반대로 걸리면은 이런 패스를 보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렇게 나온 애들은 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하실까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 얘가 이렇게 해서 나왔다가 들어갈 때는 얘가 더 늦게 들어가요. 조금. 얘는 잘 들어가요. 톡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끝에 가서. 그래서 보통 오른쪽에 디스크가 빠져있는 애들은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얘가 이렇게 빠진 애가 아니고 정말로 빠져가지고 안 들어가는 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이 걸려있어요. 왜? 입이 벌어지는데 얘가 나가야 되는데 문 나오질 못하니까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여기가 35mm 정도 포인트가 될 거고, 이쪽에서 오른쪽이 아프다는 경우가 있을 거고, 환자가 억지로 벌리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L 디프레션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S 데비에이션이라고 부르고, S 데비에이션은 정상적인 범위예요. 그러니까 그 디스크가 아무 문제가 없어도 S 데비에이션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머슬이 코디네이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나올 때는 레티나 틀고다 얘를 땡기고 나와야 되는데 얘가 완벽하게 코디네이션이 안 돼요. 좌우가 그대로 코디네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틀어집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 영상에 나오는데 똑바로 벌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환자들한테. 똑바로 벌리면서 바꾸거든요. 그건 똑바로 벌리고 노력하려는 거지 똑바로 벌리려는 게 아니고 똑바로 못 벌립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벌리라는 거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벌려보세요라고 운동할 때 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양을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내밀라고 이제 전 시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프로트루전하고 좌우로 엑스트루전 해보세요 하거든요. 그럼 프로트루전을 시키면은 디스크가 빠졌거나 정상적인 애들은 쭉 나왔다가 좌우로 잘 움직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디스크가 빠진 애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잘 가요. 근데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못 갑니다. 왜냐하면 디스크가 오른쪽에 빠졌으면 얘가 어떻게 빠지냐면 이렇게 앞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져요. 전 내방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갈 때는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앞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쪽이 안 나가니까 턱이 이렇게 가겠죠. 이쪽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이제 걸리지 않으니까 쭉 갑니다. 근데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게 가다 걸리는 거예요. 얘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비이완측으로 못 갑니다. 락킹인데. 그러니까 보통 32에 뭐 36mm 트랜스레이션 안 되고 트랜스레이션이 8배신 했더니 안 되고 그 다음에 엔드필이 하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휘고 한쪽으로 휘고 그 다음에 움직여 보라고 했더니 휘는 반대쪽으로 못 가고 이렇게 되면 얘는 거의 90% 락킹입니다. 락킹이라고 불러도 돼요. 특별한 경우 아니에요. 그 진단하셔도 되고 입이 다 잘 벌어지면서 아프다? 그러면서 어떤 환자가 입을 못 벌린다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건 거의 캡슐라티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검사하셔도 하악 운동 검사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 검사를 하는데요. 학교 차트 보면은 근육이 거의 머슬까지 20개 정도 하는데 저는 맥머슬 잘 안 합니다. 그냥 맥머슬까지 다 해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환자가 내게 대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으면 내 검사들을 안 해요. 보통의 일반적인 검사를 하고 마는데 꼭 만져봐야 되는 게 저작근이니까요. 마세타, 템포랄, 그 다음에 메디알 테리고이드. 입 안쪽으로 넣으셔가지고 레이무스 안쪽 만지시면 다 메디알 테리고이드. 그 다음에 레테랄 테리고이드를 만져요. 자, 마세터는 꽉 눌려고 그래서 여기 접히는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템포랄은 위쪽입니다. 옆머리 아무데나 누르시면 템포랄. 그 다음에 메디알 테리고이드가 말씀 것처럼 레이무스 안쪽 누르시면 돼요. 레테랄 테리고이드가 어디 있냐면은 홈다이의 전방에 되게 조그만 근육이거든요. 요만합니다. 요만한 근육인데 얘를 못 만져요. 만질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만지겠습니까?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폴더를 넣어가지고 7번에서 후방으로 이렇게 쭉 누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눌러보면 되게 다 아프단 말이에요. 그쪽 눌러보면. 그러니까 간별이 잘 안 돼요. 레테랄 테리고이드는 촉진을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냥 간이로 하는 방법, 이거 정확하지는 않은데 간이로 하는 방법이 뭐냐면 폴 앞에 놓고요. 조인트 앞에 놓고 앞으로 밀라고 돼요. 그럼 조인트 앞쪽이 팔베이션이 되거든요. 그걸 좀 눌렀을 때 아프다 그러면 레테랄 테리고이드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거기가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어딜 누르면 아프냐면은 이건 근육은 아닌데 이 조인트 후방을 아플 경우에 이쪽 조인트 문제가 지금 귀 뒤쪽 여기 있잖아요. 레이무스 쭉 쏙 들어가는데 여기를 누르면 아프다고 많이 해요. 이 정도. 캡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검사. 그래서 캡슐은 보통 머슬로 4개예요. 보통 4개 누르면 되고 레테랄 테리고이드 2개하고 3개만 누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캡슐은 2군데를 누릅니다. 레테랄 캡슐과 포스테리어 캡슐. 레테랄 캡슐은 입을 벌리라고 그래서 포를 촉박 누르면 되는 거예요. 포스테리어 캡슐은 끝까지 벌리라고 그래서 후방을 팔페이션 하면 됩니다. 그런데 락킹 환자들은 팔페이션이 안 되겠죠. 여기 다 안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 뒤쪽 여기를 이렇게 40도를 누르거나 손가락을 넣어서 귀 안쪽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페이션 할 때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아까 민 원장님 하신 건 조금 실수하신 게 뭐냐면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팔페이션 할 때 이렇게 만지고 이건 아니고요. 포인트를 딱 잡으시고 거기서 아주 촉하게 이렇게 펌하게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비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비비는 게 아니고 그 위치에서 그냥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 위치를. 상당히 펌하고 쇼트 스트로크 누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는 거는 뭐 책에는 머슬의 수직 방향으로 눌러라, 그러니까 주행 방향의 수직으로 눌러라라고 얘기 돼 있는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 근육을 갖다가 펌하게 딱 잡고 그러니까 딱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비비는 게 아니라 누른 상태에서 이 정도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예요. 펌하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이걸 누를 거냐 모르죠. 파운드당 1인치당 2파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누르는 그 스퀘어당 2파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통 저는 어떻게 해요? 환자한테 이마에 대고 제 손에 압박이 손에 느껴지는 걸 누릅니다. 근데 아프냐고 물어봐요. 환자. 이게 이렇게 해서 아픈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라고 그거에 정도의 압력으로 이걸 눌러가지고 아프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환자가 얘기할 때 아프세요 그랬을 때 이거 안 아픈 겁니다. 아픈 환자들은 누르면 진짜 하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이러면 이제 안 아픈 겁니다. 안 아프다고. 자, 그렇게 해서 팔배션 하시면 되고요. 머슬하고 특히 머슬 검사라는 게 그겁니다. 여기 나온 보통 4대 저작.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하시려면 뭐 승모근이나 이렇게 쭉 하셔도 돼요. 그거는 머슬의 증상이 있고 맥이나 이런 데 증상이 있어요. 승모근 같은데. 그러니까 승모근 같은데 하시려면 그냥 어깨 뒤쪽에 꽉 잡으세요. 그냥 그러면 돼요. 근육 다 잡으시면 되고. SCM이 좀 어렵거든요. 이게 여기서부터 스토너 클레이도 마스토이드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사선으로 흘러가는 이 근육이거든요. 이거는 핀칭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을 쪼르면 안 되니까 이걸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끊기는 거죠. 이걸 잡아서. 그래서 아픈지 모르는 거죠. 또 넥머슬 누르는 건 되게 이제 두통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쪽이나 이쪽에 머슬에 통증이 이제 있는 경우에 환자들이 여기 통증을 얘기하기보다는 여기 통증이 옆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소통이라고 그래서 여기를 꽉 누르면 실제로 환자가 옆머리가 아프다 그랬는데 여기를 꽉 누르면 이렇게 퍼져가서 여기까지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이소통이 있는 거고 그런 환자들은 진짜 TMJ 치료하면서 어깨 같은 데 근육같이 풀어주면 두통이 없어집니다. 저도 얼마 전에 골프 연습도 하도 했더니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정형외과에서 얘기를 탁 듣더니 딴 데도 안 짚어요. 견갑골 뒤에 딱 짚더라고요. 찐하게 아프더라고요. 이게 이소통이구나. 내가 여태까지 환자들한테 검사에 그게 이거구나 그때 처음 느꼈는데 정말 여기 보니까 찡 여기까지 아프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그런데 또 그런 게 나타납니다. 또 환자들 이소통이 정말 있는 사람들은 어깨 근육 팔배션 하다 만다 아프다고 되는 데를 좀 더 세게 꽉 누르면은 여기까지 퍼져오니까 이렇게 퍼져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검사를 하는데 굳이 여기까지 해서 그 두통까지 치료하실 건 아니고 그냥 하시다가 좀 더 익숙해지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치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치아 검사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교합이 과연 TMJ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느냐, 교합 문제가 라고 얘기를 할 때 과거에는 교합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교합이 전부고 저 계실 때 어느 교수님은 야 니네가 교합이 그 TMJ 문제가 아니면 니네가 TMJ를 왜 저한테 그랬거든요. 교수님 말씀을 그 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간에 한 대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야 교합이 뭐가 문제 TMJ가 아무 상관없어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개념은 뭐냐면은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이라고 얘기할 때 고정된 교합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케이스라는 사람이 켄타키다 보철과 교수였거든요. 그 사람이 TMJ 책을 7권까지 냈는데 그 사람의 1권 책 보면은 책의 절반이 보철 얘기입니다. 교합 얘기예요. 그런데 7권쯤 가면은 책의 한 5분의 1도 안 돼요. 그냥 앞에 다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TMJ한테 보면서 변한 거예요. 교합의 파트에서 그 사람을 보면 20%쯤의 영향을 미치겠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케이슨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이 뭐냐면 오케이슨이 가장 최근에 뭐라는 얘기 무슨 얘기를 썼냐면 안정적 부정기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TMJ와 관련해서. 그전에 부정기압이 있으면 TMJ에 문제가 있다고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케이슨은 뭐라냐면 안정적 부정기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정기압이 있지만 얘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 상태를 유지해 왔으면 관절에 안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부정기압이 있다 해서 다 TMJ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는 않다는 걸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럼 TMJ에 영향을 주는 교합 요소는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최근의 변화. 최근에 어떤 교합을 변화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환자가 아프기 시작했다 그러면 얘는 교합이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크라운하고 나서 일주일 뒤부터 나 이거 아프다고 대처하고 나서 아프다고 이런 사람들은 교합 때문에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합을 한번 좀 자세히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는 오픈 바이시인데요. 오픈 바이시 있을 경우에 이게 7번 닿는 오픈 바이시 있을 경우에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데 얘가 분명히 안정적인 부정교합이긴 하지만 정형외과적 안정성이라는 표현이 또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은 정형외과적 안정성이라는 거는 뼈의 안정적인 구조가 없으면은 나중에 통증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치아에 안정적인 구조가 없으면 관절은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환자들은 똑같이 오픈 바이시지만 어떤 환자들은 TMJ를 진행을 하고 어떤 환자들은 진행이 안 돼요.
그건 환자의 수용성의 문제. 그 교합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 환자의 수용성. 아니면 못 받아야 된다.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바이스 있으면은 이 환자는 TMJ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 돼요. 굉장히 불안정하다. 또 하나는 TMJ 환자가 오픈 바이스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DJT 같은 경우. 여기가 꺼지면 한쪽이 망가지면 이렇게는 안 들어갑니다. 그냥 그립이라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들어가요. 근데 양쪽이 망가지면 이렇게는 들어가요. 그래서 DJT 진행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진행되면서 점점 어비금면막과 앞니가 좀 턱이 뒤로 빠져요. 이런 생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합검사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합검사에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구치 2개, 그 대구치 2개, 8개를 꼭 저 교합 포인트를 체크합니다. 얇은 교합지, 스팀 스틱이라 같은 걸로. 그래서 꼭 체크를 해놓습니다. 왜? 이게 나중에 진행이 되면 DJD 진행을 가장 빨리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4번이 뜨기 시작합니다. 심스탁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2달 지나면 5번 빠지고 3달 지나면 6번 빠지고 7번만 다 7번은 안 빠져요. 7번 이렇게 되면 DJ 엑스레이 보시면 DJ 진행돼요. 근데 이게 빨리 진행되면 엑스레이는 변화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 환자가 젊은 애들 아니면 DJD가 진행이 돼도 6개월이나 8개월 지나야 엑스레이 변화가 보이거든요. 근데 교합은 한 2, 3개월 지나면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합 점 꼭 체크해놓고 그게 올 때마다 저는 체크를 합니다. 특히 이제 TMJ, DJD 의심되는 환자 같은 경우는 얘가 진짜 진행이 되는지 아닌지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거 몇 가지만 좀 검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들은 큰 문제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또 다음에 하시죠.